네, 안녕하세요. 수학상담소 천쌤에게 물어보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질문 주신 분들이, 오늘이 아니라 이제 그간도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았지만, 가능하면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동안 있었던 사연과 조금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사연들 위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좀 오늘은 선정한 질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질문 주시면 실시간으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18일 예스24 줌 특강이 있는데, 예스24에서 진행하는 따풀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심화학습 전략, 이런 줌 특강은 100명 정원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분들 여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알라딘에서 31일 날 또 진행을 의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정이 되면 인스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중에 시간 내실 수 있으면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7일 토요일, 7월 27일 토요일 10주년 행사도 먼 외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온라인, 오프라인 다 참여 가능하시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저희가 이제 촬영팀을 불러서 좋은 품질로 진행할 예정이고, 녹화 영상도 별도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제공할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23일 천쌤에게 물어보셈 유튜브 녹화가 있는데요. 그 인스타 피드에 올라왔지만 이 유튜브의 녹화는 어머님들의 참여로 어머님들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상담해 드리는 유튜브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20-30분 정도. 근데 거의 다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30분 단위로 상담을 진행하는데, 3시에서 3시 30분, 23일 3시에서 3시 30분에 참여하셔서 함께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대해서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그 시간에 오셔서 저와 함께 아이에 대해서 상담하시고 가실 수 있어요.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 어머니 얼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촬영하지 않을 계획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시간 되시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49개월인데 49개월이면 5살, 6살 정도죠. 네. 2자릿수 곱하기 1자릿수, 역순으로 나누기, 시계 보기, 시간 계산까지 가능해요. 글자를 빨리 떼는 게 언어가 아니라 수학적 재능이라고 말씀하신 게 제 아이를 보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현재 해외 생활 중인데 한글과 영어 모두 혼자 독서가 가능할 만큼 빨리 떼더라고요. 수학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 부부가 수포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더 끌어주고 재미와 동기를 부여해 줄지 몰라 싱가포르 수학을 한다는 곳에 데려갔는데, 현재 아이가 사칙연산의 원리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현재 나이대에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돌려보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수학을 더 확장시켜 관심을 유지해 주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똑똑한 아이네요. 제가 그 전에 소마 연구소장 할 때 싱가포르에 소마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구소장을 하면서 싱가포르 수학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연구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저는 연구소장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지, 다른 나라의 학습 중에 어떤 게 장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수학학원이 있는데 한국 사람만 보내요.
싱가포르이 수학을 잘하죠. 예, 싱가포르이 수학을 잘합니다. 수학을 잘하는데 생각보다 싱가포르 국립대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공부한 우수한 아이들이 명문대, 외국으로 진학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근데 싱가포르는 되게 작은 나라고 인구수도 적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특별한 게 있나라고 살펴보면 사실 특별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초등수학은 정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연산이든 진도든 이런 부분들 우리보다, 대한민국보다 느렸으면 느렸지 특별히 빠르거나 특별히 가르치는 게 있어 보이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면 싱가포르는 왜 잘하느냐? 이거 상담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배경 지식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싱가포르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것은 4학년 정도부터 이제 공부를 할 아이들과 하지 않을 아이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 한번 시험을 봐서 아이들을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특히 중학교 진학할 때는 거의 결정된다고 봐야 돼요.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공부를 해서 직업을 선택할 아이들과 공부보다는 어떤 자기 취미를 찾고 어떤 다른 것들, 기술을 익힌다던가 이런 아이들로, 그러니까 공부머리가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공교육에서 아예 나눕니다. 빨리 나눠요. 4학년 때 한번, 중학교 올라갈 때 한번.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을 따라하려고 했던 게 영재교육원 관련된 수월성 교육 정책이었죠. 조금 실패하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월성 교육보다는 학원 교육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사교육 부분에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수학을 한다고 데려갔을 때 요 나이대에서는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교육과 싱가포르의 교육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이나 우리, 그 다음에 인도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빨리 가르치고 많이 가르쳐요. 중국도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 빨리 가르칠 수 있는, 또는 사교육에서, 또는 문제집, 교재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가 훨씬 다양하게 많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들 교재가, 우리나라의 교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저는 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어릴 때는 사고력 교재라고 하는 것들, 저도 저희 아이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사고력 교육 꼭 시켜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지인들도 물어볼 때 제가 대답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이가 즐거워할 수 있으면 시키면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즐거워할 수 있으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게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사고력을 키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게 하는 건데, 그 수학을 잘하는 게 결국 사고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 사고력을 키운다라는 것은 연산을 빨리 시키고 단순하게 익혀야 될 것들을 빨리 많이 익히고 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전 영역에 걸쳐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나이 때 수학적으로 어떤 걸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건 사고력 수학 교재들로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건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수학이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수포자였어요 하셨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보드게임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논리 보드게임이나 아니면 도형에 관한 보드게임도 되게 괜찮은 것들이 많고요. 우봉고 이런 것들도, 우봉고라는 게임도 되게 유명한데, 우봉고는 실제 아이들과 해보면 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해본 거로는 꾸준히 하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어른들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우봉고라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도형을 맞추고 자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채우는 게임이에요. 펜토미노라는 조각, 정사각형 붙인 조각을 가지고. 굉장히 단순한 조각인데 저도 꽤 잘해요. 꽤 잘하는데
그 아이들 어릴 때 좀 꾸준히 했더니 아이들을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그런 게임들도 아이들의 어떤 학습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해주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 같으면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 아주 어릴 때 아니면 제가 초등학생들을 처음 가르칠 때 이때 같으면 제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어떤 기사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냐면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었냐면 오목을 하거나 장기를 하거나 바둑을 하거나 이런 보드게임 종류들도 아이들 지능 개발에 도움이 되고 지적인 호기심에 대한 어떤 개발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예전에 보드게임이 많지 않을 때였고,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딸을 잘 키워서 명문대에 보냈다. 근데 학원도 안 보냈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옛날에 본 기사긴 한데 딸과 고스톱을 쳤다고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고스톱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계산도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보드게임입니까? 그러시면서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아이와 함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다. 뭐 더불어서 시계도 지금은 이제 뭐 핸드폰이 있어서 의미가 없어졌지만 전자시계를 사주지 않고 바늘시계를 사줬다. 나는 그 교수님이. 왜? 전자시계는 아이에게 편하라고 제공하는 거고 바늘시계는 익혀서 네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라는 건데, 부모들은 너무 아이를 편하고 쉬운 방향으로 학습은 막 시키려고 하면서 오히려 생활에서는 편하고 쉽게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노력하는 것 같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고력 교재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보드게임 종류나 이런 것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 친구 중에 한국에서 교육을 하면서 수학은 생각보다 아주 잘하진 않았어요. 잘하는 편이었지만 아주 잘하진 않았어요. 뭐 얘는 정말 잘한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빠가 주재원 나가면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몇 년을 공부하다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는 게 있었겠죠. 근데 어릴 때 수학을 아주 잘하진 않았지만 외국에 나가서 이 좀 자유롭게 공부하고 생각하고 발표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가 좀 욕심이 생기고 해서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을 갔거든요. 누구나 알만한 명문대학을 갔어요.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그 친구는. 근데 그런 과정을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꼭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 좀 다른데요. 싱가포르의 예처럼 어릴 때 차근차근 하더라도 결국은 중요한 건 중고등학교 때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명문대 갈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잠 안 자면서 공부합니다. 그 친구의 딸도 그랬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뭘 많이 시키고 뭐 빨리 시키고 이런 것보다 이런 건 있죠. 외국에 산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좀 풍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같으면 영재고를 목표로 하실 건가요? 영재고를 목표로 하실 거면 이 정도는 진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요. 근데 외국에 계신다고 하면 오히려 좀 풍부한 공부,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고 하면 사고력, 그게 아닌 부분들은 보드게임이나 독서나 책도 잘 읽는다고 했으니까 독서도 수학적인 독서도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렇게 좀 다양하게 제공해 주시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게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호기심이 유지가 되고 더 발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인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7세 여아입니다. 집에서 엄마랑 풀면 다 풀고 연산도 틀리는 게 없는데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장난치고 문제 빼먹고 실수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건지, 제가 집에서 아이를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 레벨 테스트라는 걸 본 날 둘째 페이지는 아예 안 풀고 그림을 그려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시험뿐 아니라
엄마가 아닌 아빠랑 푼다거나 다른 거에 집중력을 뺏기면 하기 싫어하고 그 기분에 따라 푸는 정도의 차이가 너무 커요. 원래 7세가 다 그런가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 많이 안 시키고 좀 편안하게 키워서 뭐 초3이든 초2든 학원에서 만나게 되고 입학 테스트도 뭐 그냥 보통이었어요. 근데 가르쳐 보면 가르쳐 볼수록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요런 부분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어떤 아이로 봐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 그렇다, 뭐 이렇게 많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점점 나아져요. 네, 점점 나아져요. 공부라는 게, 학습이라는 게, 어려운 문제를 더 잘 푼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태도를 배우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태도 또는 수학을 바라보는 자세,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 또는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이렇게 되게 크게 개선되는 아이들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부라는 걸 해보면서 아이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시험이라는 거, 공부라는 거, 이런 것들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네,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놀이처럼.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적어주신 거로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아이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외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외에 다른 특별한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죠. 이제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잘 풀어보자 라고 하고 그런 분위기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평소에 항상 그러면 아이가 힘들어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를 푸는 게 잘 해보자, 한번 다 맞춰볼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해볼까? 라고 하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주는 거,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긴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배울 것 같고 할 것 같습니다.